지난번 여러분하고 공부하면서 지진 때, 화산 때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지진이 잘 일어난 지역, 화산이 잘 일어난 지역, 그죠? 그런 지진 때, 화산 때가 전 지역에 이제 골고루 퍼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특정 지역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진 때 및 화산 때가 뭐 하더라고? 비슷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왜 그래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뭐가 나온다고요? 판 구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각이 지구의 표면이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되면서 이 판들이 서로 모이고 벌어지고 또는 비껴나가는 과정에서 지진 및 화산이 일어나요 하는 게 판 구조론입니다. 근데 이런 판 구조론에 갑자기 어느 순간 유레카하면서 발견된 건 아니겠죠. 과학적인 어떤 역사가 있었을 것이야 하겠다고요. 맨 처음은 그 이름으로 유명한 대륙 이동설입니다. 누가 주장했죠? 베게너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어떤 것도 있을까요? 해안선의 일치. 그렇죠. 이거는 옛날 사람들도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지도를 그려보는데 아프리카의 서해안과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이 그러니까 잘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해안선의 일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하늘 대륙이지 않았을까, 찢어지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즉 베게너보다 더 앞선 사람들 말입니다. 베게너는 해안선 일치 외에도 또 다른 대륙 이동의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예, 그렇죠. 빙하의 흔적들에 대해서 빙하가 쓸고 한 방향들을 나중에 대륙들을 모아보니까 남북에서 이렇게 쓸고 한 면적들이 방향이 일치한 것을 봤습니다. 빙하가 쓸고 한 방향의 일치 뭐 이런 것들도 보았네요. 또 뭐 있을까요? 지질 구조의 연속성. 그렇죠. 지질 구조의 연속성. 또 서로 멀리 떨어진 대륙의 화석이 동일한, 특히 민물에 살았던 놈들이 동일하게 화석이 나오더라고요. 바다 민물에 살던 놈이 바다 건너가서 다른 민물에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하나의 민물에 살다가 대륙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지질구조의 연속성, 화석의 연속성, 그리고 빙하 쓸고 한 그런 것들의 연속성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했었습니다. 단 무엇을 제시 못했기 때문에 원동력. 그렇죠.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굳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야 대륙 이동이 혹시 멘틀의 이동 때문에 멘틀의 대류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멘틀 대류설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 멘틀 대류설은 뭐 증거고 나발이 뭐 그딴 거 없이 그냥 멘틀 전체가 움직일 거야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판구조로도 분명히 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멘틀 대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멘틀 대류는 멘틀 전부에서 즉 2,900km 깊이에서 전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해저 확장설이 나왔네요.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바다의 지형들을 봤습니다. 바다의 지형들을 보면서 해령이라는 것도 발견하고 해구라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때 X축 해령에서 Y축 해구로 쪽으로 가면서 점점점 많아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많아집니까?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더라고요. 해령은 이제 막 생성된 지각이고 해구 쪽으로 갈수록 오래된 지각이더라고요. 또 해령에서 또 대칭적인 게 하나 더 보이네요. 퇴적물의 두께가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퇴적물의 두께가 해령에서는 얼마 없고 해구로 가니까 두꺼워지더라고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령에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양옆으로 밀려나지 않냐, 그래서 해저가 넓어지지 않겠냐라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뭐 있을까? 해령 부근은 이제 막 만들어지기 때문에 흔히 정작이라 불러주는 현재 지구 자기장의 방향대로 광물이 정렬되는, 특히 자성을 띠는 광물들이 정렬되는 정자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이 뭐예요? 정자기. 두 개 쓰신 거예요? 예, 정자기. 이쪽도 정자기.
자성을 띠는 광물들이 흘러나왔을 때, 용암이 흘러나왔을 때 지구 자기장의 방향대로 정렬되는데 현재의 지구 방향대로 정렬된 걸 정자기라고 봅니다. 근데 지구 자기장은 변화돼요. 현재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정렬된 역자기가 있거든요. 이 역자기가 또 해령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또 정자기가 대칭적으로 이렇게 해령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정자기 역자기가 대칭적으로 나오는 게 똑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저학적을 통해서 판구조론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판구조론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여기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는데 판의 전부를 지각을 판의 전부로 삼는 건 아니에요. 대략 한 평균 100km 정도 깊이까지를 요만큼을 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각과 멘틀의 최상단 부위를 포함한 요놈을 판 또는 다른 이름으로 암석권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리고 약 한 400km 정도 깊이까지를 연약권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이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 때문에 이 판이 지구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이 그 판들끼리 모이고 벌어지고 또는 비껴나가는 과정에서 지진 화산이 벌어집니다 하는 게 판 구조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멘틀 고체인데 움직였다는 거 과거에 이 연약권 부분이 부분 용융되어서 예상보다는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예상보다는 즉 완벽하게 고체일 때보다는 조금 덜하잖아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도 그래요. 예, 지금 이 판 구조는 현재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될 거야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오. 물론 현재 판구조론으로 모든 지구의 지진 및 화산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하나 더 합니다. 플룸 구조론이라는 놈을 하나 더 쓰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신의 플러스 알파여갖고 플룸 구조론 교시가 하나 더 할 겁니다. 판구조론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챕터 지금 7인가? 네. 챕터 7 이걸 하는데 앞에 조산 운동과 조류 운동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네요. 조산 운동은 말 그대로 대규모 습곡 산맥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땅들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게 조산 운동입니다. 그걸 통해서 만드신 놈들이 히말라야
산맥이라든지 알프스 산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반면 조류 운동은 이 땅이 위로 올라갈래 내려갈래 하는 수직적인 땅의 움직임을 조류 운동이라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융기라는 뜻이겠고요. 조류 운동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침강이라 합니다. 우리가 지각평서에서 요 지각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가 깎여 나간다 할게요. 즉 우리가 지금 현재 화강암들을 보고 있잖아요. 설악산 화강암들 보고 있죠. 화강암이 심성암이에요. 지각기 1부못에서 만들어진 그 심성암이에요. 근데 지금 설악산이 황암 덩어리가 보이고 있죠. 그 이유는 그 위에 있는 놈들이 풍화를 통해서 깎여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그대로 들어 올려질 거예요. 이랬어? 네. 그래서 위쪽에 퇴적물들이 침식되어 나가든지 또는 두꺼운 빙하가 녹아 나가든지 하면 땅이 올라오는 걸 융기라고 합니다. 이런 융기의 증거로서는 해안 단구가 있네요. 구는 언덕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 계단 모양을 되겠습니까? 동해안입니다. 파도가 팍 쳐서 이만큼 깎았어. 되겠니? 땅을 올리는 걸 그리기가 좀 귀찮아서 물을 내릴게요. 또 여기 깎이겠죠. 또 땅이 올라가요. 또 여기 깎입니다. 이렇게 된 게 해안당구. 강이라면 하안당구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해안당구 또는 강이면 하안당구가 됩니다. 우리나라 동해안, 특히 정동진에 보면 이런 해안당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동해안 쪽은 융기된 지역입니다. 반면 침강됐다 했는데요.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거 산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산입니다. 땅을 내리게 하는 게 좀 귀찮아서 물을 올릴게요. 이제 이거 산입니까? 섬이죠. 오. 섬이죠. 섬도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섬이 많네요. 그런 바다입니다. 뭐라 부를까? 다섯회. 다섯회가 뭡니까? 다섯회. 나도회. 다도회. 다도해 또는 리아스식 해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디아스가 리아스식. 리아요? 예, 아 리아구나. 리아. 와. 리아 이거 강을 뜻하는 말이고요. 스페인어예요. 쓰는 복수형이고요. 그러한 방식의 한자어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리아스식 해안 다도해.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은 그래서 침강 지역이에요. 즉 한반도라는 땅덩어리는 동해안은 융기됐고 남서해안은 침강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라면 융기된 지역은 동해안 쪽, 침강된 지역은 남서해안 쪽입니다. 되겠어요? 예. 조류운동, 조산운동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당연히 규모는 조류운동이 훨씬 규모가 다시 조산운동이 이게 규모가 훨씬 커요. 우리나라보다는 히말라야 산맥이 훨씬 크잖아요. 조산운동이 올리는 거라니. 조산운동은 산맥을 만드는 수평적인 땅의 흐름이고요. 훨씬 대규모고요. 조류운동은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퇴적물이 쌓이면 침강할 것이겠고 그 퇴적물이 침식된다든지 빙하가 녹아 나간다든지 하면 땅이 융기됩니다. 그 최근에 알쓸 신잡인가 뭐 그런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도 나온 게 맨하탄이라는 뉴욕의 섬이 자꾸자꾸 침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물을 높게 세우다 보니까 땅이 내려오는 거죠. 알겠어?
잠이 오면 일어서서 수업을 하든지. 아니. 자, 저번 스펙 2F를 통해서 쌤 거 쓰다가 또 좌절하신 분들 좀 있을 텐데요. 아. 왜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예? 갑자기 없어졌어요. 뭐가요? 이거? 가운데 그리고 있었는데. 아, 네. 네. 어때요? 동영상 다 남아 있어요? 네. 자, 우리가 땡큐. 판의 경계는 판이 모이고 벌어지고 또는 빗게 나가는 과정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두 판이 일단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를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대로 발산, 퍼진다 뜻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판이 양쪽으로 벌어지려고 하겠습니다. 네요. 두 판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두 판이 벌어지려고 하면 멘틀 대류는 위로 올라가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멘틀 대류는 뭐하는 상승부가 발산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요 그냥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멘틀 대류가 오니까 위로 솟구쳤다가 벌어져요. 그래서 땅 입장에서 보면은 솟구쳤다가 이렇게 솟구치면서 양쪽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벌어진 부분이 주로 바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해저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즉 해저 산맥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해령을 쓸 수 있습니다. 해령의 이 V자 골짜기에 있는데 이런 것을 해령 골짜기 영자 씁니다. 개괄령 한계령 할 때 그 영자입니다. V자 골짜기 되겠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이걸 처음 보지도 않았잖아요. 세페이트 2F에서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지? 그럼 조륙 운동이 윤기랑 침강으로 나뉘는 거예요? 예, 조류 운동은 윤계층으로.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멘틀 대류가 올라오면서 땅이 옆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이 뜨거운 멘틀에 의해서 화산 터져요. 그리고 화산 터지니까 당연히 지진도 일어나요. 이때 지진은 신원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못해요. 얕을 천자수는 천발 지진이 발생해요. 옆으로 잡아당기는 인장력이거든. 인장력에 의한 단층이라서 이걸 우리는 정단층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정단층이 잘 발달됩니다. 정단층. 예. 이렇게요? 예. 그래서 정단층은 누구 때문에 발생한다고? 잡아당기는 장력 앞에 끌다 하는 인자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인력할 때 그 인자입니다. 많이 인력할 때 그 인, 끌어당길 인, 장력, 잡아당기는. 알겠습니까? 우리가 단층은요. 단층은 단층면을 경계로 상반과 하반을 나눕니다. 단층면을 경계로 잡아당겨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반이 내려오고 하반이 올라가는 이게 정단층입니다. 양쪽 잡아당기는 인장력에 의해서 말입니다. 단층면을 경계로 상반은 내려오고 하반은 올라가는 이게 정단층의 그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저게 왜 올라가요? 잡아당기시다 보니까 아. 그래서 같은 지층을 연결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단측면을 경계로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요 화산은 뜨거운 멘틀들이 올라오는데요. 굉장히 깊은 데서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 깊은 곳은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용암만 꿀렁꿀렁합니다. 조용하게 용암이 꿀렁꿀렁한데 이때 어떤 용암이 나올까요? 현무암질일까요? 융암질 쪽일까요? 현무암질. 그렇죠. 여기는 현무암질 용암이 화산되는 그래서 조용히 분출하는 그런 타입의 화산이에요. 앞에 이런 지진 화산 공부했잖아. 네. 그거하고 연결해야 되는 게야. 네. 이 화산 경계를 폭발이 되지가 않아요.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용하게 분출하는 타입인데요. 이 조용하게 분출되는 타입은 상대적으로 수증기 함량이 없어서 그래요. 이해됐어?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해저 화산, 해저 산맥이다 보니까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 그래서 이게 바다 깊은 데 있다 보니까요. 참고로 요 깊이는 대략 2,000m 정도 돼요. 사람들이 찾기가 어렵죠. 그럼 육지에서 땅이 벌어지는 거 없습니까? 하면 있어요.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프리카가 이런 식으로 생겨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지? 요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뭐 에티오피아 해서 이런 동네인데요. 여기에 땅이 찢어져서 가늘고 긴 호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지어져 있는 골짜기라서 열곡 또는 그런 것들이 띠 모양 계속 이어져 있다 해서 열곡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이슬란드 저번에 화산 얘기하면서 아이슬란드 화산 조용하게 분출된 용암에 대해서 소개해 준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아이슬란드의 서쪽은 북아메리카판이고 동쪽은 유라시아판 쪽이에요. 하나의 나라에서 그렇게 땅이 찢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판이 두꺼운 대륙판 밑으로 판의 아래쪽으로 끼어 들어갑니다. 밀도가 더 커서. 뭐가 생긴 거예요? 아. 이런 해안판이 대륙판 밑으로 밀도가 커서 들어가네요. 여기를 우리는 두 판이 모인다 해서 수렴형 경계를 씁니다. 이 수렴형 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판이 끼어들어간대 잡아당긴다 하는 이쪽에서 잡아당긴다 하는 섭입형 경계를 씁니다. 수렴형 경계는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충돌형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섭입형 경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해했어?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메테오 대류는 내려가는 하강부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여기는 지도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못하다 했죠. 그래서 얕은 천발진이 일어났다면 이쪽은 얕은 데도 일어나고 중간 깊이도 일어나고 깊은 곳에도 일어나요. 지진의 종류가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다 일어나요. 물론 천발 지진이 훨씬 더 자주 큰 규모로 많이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중발, 신발, 특히 신발 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질 못해요. 일반적으로는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천발 지진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자주 발생합니다. X의 크게는 U.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꾹 끼어 들어가다가 화산이 이렇게 펑 하고 터지네요. 여기도 화산 터져요. 반면 이쪽에 터지는 화산은요, 해구에서, 이게 해구라 불러주는데, 해구에서 물이 섭입될 수도 있겠고, 대륙에 있는 광물이 녹는 과정에서 수산기를 통해서 물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격렬하게 폭발하는 타입이 볼 수 있는데요. 이쪽 화산들은 격렬하게 폭발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안산암질 또는 유문암질 용암이 터져요. 서로 판이 모이다 보니까 역단층이 생기네요. 역단층은 당연히도 서로 압축시키는 횡압력이라는 요소입니다. 역단층이요? 단층면을 경계로 양쪽으로 모여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횡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횡은 가로를 뜻한 말이고 가로 방향으로 압력이 모입니다. 가로 방향 압력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누가 올라간다? 상반이 올라가고 하반이 내려가는 이 것이네요. 그래서 역단층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역시 색깔을 칠해본다면 이래서 다만 우리가 볼 때 진짜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걸 일상생활에서 잘 볼 수 있을까요? 흔히 모난 돌이 정받는다고요.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쉽게 풍화돼요.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같은 지층인지를 판단하고 단층면을 찾아서 상반 쪽이 올라갔는지 하반 쪽이 내려갔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나? 정리해라. 혹시 왼쪽에 더 안 쓰실 거예요? 수렴형 왼쪽에. 예, 그쪽은 안 쓸 것 같네요. 네. 새벽 투입할 때 기억납니까? 요걸 맨 왼쪽에 딱 썼다가 좌절했던 사람들 좀 있죠. 왜요? 지금도 왼쪽에 내가 얘 미안했잖아 내가. 투입할 기억 있냐고 하면서. 걱정 마요. 나중에 집에서 가서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정리해보세요. 참고로 판 구조는 한 2주 정도 할 거예요. 오. 0 재수 없으면 3주 해야지. 고체지구의 최결정판이죠. 그래서 요 깊은 골짜기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해구라 부릅니다. 대표적인 해구가 마리아나 해구 해저 11km 이렇게 되고 있죠.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인 거죠. 경계인가요? 수면 경계 중에서 해구가 있는 섭입형 경계에 해구가 있잖아요. 아,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해구가 있습니까? 네요. 대표적으로 일본 해구가 있어요. 요 일본 해구의 옆에 화산 터졌네요. 이런 화산섬들이 많은데 그 화산섬들을 우리는 토상열도라는 이름을 써요. 이 화산섬들을 호상열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부채꼴의 호 모양으로 화산섬들이 펴져 있다 해서 호상열도가 됩니다. 뭐 안 써야겠지만 써야 되나? 여기서 우리나라에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일본 해구가 있고 일본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도 일본 섬들이 있는 거예요. 맞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도로 일본 열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 알루산 해구와 나란하게 알루산 열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마리아나 해구가 제일 유명하다 했잖아요. 마리아나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도로 마리아나 제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뭐 사이판, 괌 이런 동네가 마리아나 제도에 있습니다. 정해 주십시오. 쌤, 저 상승이 멘트인데. 예? 상승이 멘트를. 예, 멘틀 대유 상승분은 발상 경계, 하응분은 수능 경계예요. 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남아메리카 대륙과 부딪히면서 대규모 습곡산맥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해구가 칠레 해구가 되는데요. 역시 이건 수면경계 쪽입니다. 서비편 경계 쪽입니다. 그래서 칠레 해구와 나란하게 화산 여기서 화산 터져요. 안데산맥인 화산 터져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데스 산맥은 습곡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화산이 안 터지는데 안데스 산맥은 화산 잘 터집니다. 예전에 아마 안데스 산맥에서 화산 터진 장면들을 소개해 준 적이 있을 텐데요. 아주 격렬하게 터지고 번개까지 빠식 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공을 그만 쳐. 네. 우리는 수렴형 경계에 또 하나 방법이 더 있다 했습니다. 수렴형 경계 중에 섭입형 경계 이렇게 해안파의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런 방법 말고도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충돌형 경계라는 이름을 씁니다. 유라시아판이 이렇게 있었고요. 인도판이 이렇게 오면서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었네요. 두 대륙판 부딪혔을 때,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부딪혔을 때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화산은 안 터집니다. 반면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요게 바로
대규모 조산 운동의 대표적인 놈이죠.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하십시오. 이건 옆에서 본 겁니다. 그죠? 위에서 쳐다보면 어떨까요? 합니다. 시야를 위쪽에서 쳐다보면 어떨까 합니다. 발사능 경계는 위에서 쳐다보면 두 판이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천발 지진이 판의 경계에서 화산이 터지는 이게 발산 경계가 됩니다. 두 판이 벌어지는 가끔 두 판이 같은 방향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두 판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5cm per year, 이걸 2cm per year 되면 발산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앞에 가는 판이 더 빨리 간다면 발산 경계가 됩니다. 그러면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는요. 충돌 경계의 그 문제는 그게 없어요. 뭐가 문제라? 섭형 경계입니다. 그래서 두 판이 모이네요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판의 경계에서 천발 지진이 자주, 판의 경계에서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즉 대륙판 쪽으로 가니까 진원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지는데 중발 지진, 신발 지진, 규모가 좀 더 작아지고 지진 규모 기억나시죠? 횟수도 적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랬어? 그럼 이거는 옆에서 볼 때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화산섬은 어디 터집니까? 왜? 여기서 화산 터져요. 판의 경계에서 딱 맞춰 터지지 않고 이랬어? 되겠나? 그러면 판의 경계에서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화산,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신발진이 일어나는 있어? 있니? 그래서 이렇게 진원에서 해구에서 밀도가 작은 대륙판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베니오프대라는 이름을 씁니다. 베니오프대가 서쪽 방향으로 나온다면, 베니오프대가 서쪽 방향으로 나온다면 태평양판이라는 해양판이 유라시아판이라는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쪽을 나즈카판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그러면 요 해령은 동태평양 해령입니다. 나즈카판이라는 해양판이 남아메리카판이라는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는 과정에서 칠레 해구와 나란하게 안다산맥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만약에 두 판을 그리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게 2cm per year, 이쪽은 5cm per year 이러면 섭입이 이쪽으로 섭입되는 그림으로 소개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뭐 이쪽으로 2, 이쪽으로 5 이래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섭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베니오프대가
오른쪽 또는 동쪽 방향에서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나직합판이 남아메이크판 밑으로 섭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 천발 지진이 자주, 중발 지진, 신발 지진, 화산은 밀도가 작은 판 위에서 터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발산 경계는 똑같은 놈들이 양쪽을 하다 보니까 두 판의 밀도는 서로 같습니다. 알겠어요? 수렴형 경계, 특히 섭입형 경계에서는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화산이,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신발 지진이 터지는 그런 과정을 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좀 해주십시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카메라 조심해라. 쌤 역단층 한 번만. 감사합니다. 쌤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하신 게 멘틀이에요. 여기 그 정단층이랑 역단층에서. 이거 벽에 쓸 거? 아니 그 옆에 화살표 멘틀리를 말하는 아니요, 멘트대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방향만 해서. 네, 땅 움직이면 돼요. 앞에 소개했지만 판의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두 판이 모입니까? 수명경계죠. 퍼집니까? 발상경계입니다. 하나 더 남았다 했습니다. 비껴가 갑니까? 라고 했는데요. 해령 쪽을 보면 보통 해령은 이렇게 두 줄 씁니다. 해령 쪽을 보면 양판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A, B, C, D에 대해서 이 BC 부분은 위쪽은 오른쪽하고 아래쪽은 왼쪽 가네요. 이렇게 판이 빗게 나가는 여기를 우리는 변환단층이라고 읽습니다. 두 판이 빗게 나가는 여기 변환단층입니다. 이 변환단층은 천발시진 발생합니다. 화산은 터지지 않는다 했죠. 지진을 생각하면 여기 천발 지진 발생하고 천발 지진 발생하고 천발 지진 발생하는 해령 쪽입니다. 화산은 여기서 화산 터져요. 여기도 화산 터지죠. 반면 여기도 화산 터지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전부 A에서 D까지 전부 변환단층은 아니에요. 변환단층은 BC 부분만 변환단층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쪽은 두 판이 같은 방향으로, 이쪽은 두 판이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지진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변환단층이 있는 것을 보존형 경계란 이름을 씁니다. 두 판이 그냥 단지 비껴나가면서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뭐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알겠습니까? 되나요? 네. 보존형 경계라? 왜 하필 이름이 보존형이었을까요? 뭐 하나 안 없어져서. 발생 경계는 멘틀레이프 상승에서 양옆으로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나이가 어리다 했잖아요. 두 개 양옆으로 벌어지면서 또 어린 놈이 또 나오죠. 그래서 발생 경계는 판의 생성을 가져온다면 수렴형 경계, 특히 섭입형 경계는 이쪽에 있는 해양판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과정에서 판의 소멸을 가져와요. 보존형 경계는 그러면 판의 생성 소멸 그딴 거 없이 그대로 보존된다, 유지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변환단층은 해령 사이에 있는데요. 아까 말했지만 이 해령이 뭐 수십 1~10m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2000m 이하 깊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나 있는 변환단층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대표적인 건 있겠네요. 바로 산 안드레스 단층입니다.
옛날 70년 슈퍼맨 영화에서 그 산안드레스 단지 밑에 마그마가 들끓는 장면이 나왔다 했습니다. 예, 시나리오 작가가 문과였습니다. 반면 그 드웨인 존슨인가요? 머리 빡빡이 가시 그게 그것도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영화인지 싶은데 산안드레스라는 영화에서는 거기는 지진만 얘기하지 화산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판의 경계 쪽을 얘기 많이 했는데요. 정리해 보십시오.